앨범 추임새 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기분이 아주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점심도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저는 국립남도국악원 저기 멀리 고배섬 진도에서 온 박정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 해설에 있는 판소리 지금 이제 네 번째예요. 바탕별로 지금 하나씩 맡아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번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판소리가 있기 이전 그 근원설화라고 저희는 보통 말하는데 어디에서 이 판소리 이야기가 왔을까에 대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더니 다들 재밌어 하시고 유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소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으면 되거든요. 저는 조금은 이 소리와는 어쩌면은 큰 관련이 없더라도 판소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나 그런 근원 설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텐데 앞부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또 이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또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들으실 소리 심청가지요. 심청가. 보통 이제 이 심청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화소라고 하는 큰 줄거리 이야기의 주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천대효, 어떤 대단한 효를 행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이 효녀, 보통 다 효녀예요. 효자가 아니라 효녀가 뭔가를 희생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화소 주제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것에 의해서 그 희생에 따라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요. 아주 대단한 도움을 받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세 번째 화소.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부모의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자, 심청가를 생각하면 딱 그 정도 나오시죠. 자, 이런 이제 이 스토리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절대로 판소리는 18세기에 뿅 하고 나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쏙쏙 긁어 모아서 이제 심청가가 되었는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효녀 지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스토리가 기억나는 분도 있고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텐데 효녀 지은 설화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지은이라는 이 효녀는 정말 효녀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몸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어느 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더니 지나가던 바람결에 호랑이한테 너를 제물로 바치면은 낫는단다 이래요. 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효녀 지은 심청이 묻지 않은 효녀입니다. 호랑이를 찾아갑니다. 호랑이를 찾아가서 나를 먹어라 이제 이랬더니 호랑이가 딱 보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부모를 낫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똑같아요. 효녀 지은이 있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가뜩이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못 살겠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마을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심청이래 죄송합니다. 효녀 지은이 이제 산에 저기 올라가갖고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지만 우리 마을도 정말 걱정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울은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시냇물이 되고 이게 콸콸콸콸 흘러내려가지고 마을의 가뭄을 해소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훈훈하죠? 자, 그런데 이 효녀 지은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삼국유사에도 있고 삼국사기에도 남아있어요. 즉 이 얘기는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빈녀양모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들어있는데 가난한 이제 딸이 이제 어머니를 분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효녀 지은 역시 있었습니다. 효녀 지은이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역시나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다가 스스로를 몸종이 되어서 어느 부잣집에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토종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어요. 신라 화랑이죠. 화랑이 이렇게 딱 봤는데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을 넣어가지고 임금님이 효녀 지은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효녀 지은 보고 부모 봉양, 어머니 봉양을 잘해라. 그리고 대신에 너는 나중에 너의 이 모든 공덕을 이제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은 이야기인데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조금 심청의 느낌이 나죠. 이거 말고 또 이제 심청가와 관련이 많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제 무가에 있습니다. 구슬할 때 부르는 노래요. 그 중에 바리공주라고 하는 무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한옛날에 어떤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았는데 점을 보니까 오늘은 합공을 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걸르시고 좀 참았다 가십시오 이랬는데 이 임금님이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 잊어버리고 에이 뭐 전복이 뭐 그렇게 맞다고 하더냐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러고서 이제 합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구장창 딸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리공주가 7번째 딸이에요. 계속 첫 번째도 찾고 첫 번째는 딸 이제 첫 딸이니까 귀하죠. 2번, 3번, 4번 갈수록 이제 임금님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7번째 딸을 낳았을 때는 이제 분노가 정말 분기탱천해서 딸을 버리죠. 그런데 버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이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버렸던 딸만이 너네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위해서 저승에 가서 이 약을 구해오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역시 혹시 좀 비슷한가요? 딸이 순환을 겪는다는 것과 부모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특히나 저승을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더 비슷한 무가 동해안에서 전승되는 심청굿이라는 이제 무가가 있어요. 이 무가는 그냥 심청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심청굿 무가 사설을 들으면은 이 뱃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맑아져가지고 바다에 나갔을 때 이렇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sak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청굿을 할 때 정말 이 어부들이 막 정말 눈을 부릅뜨고 들어요. 물론 중간에 졸기도 하시지만 네, 부릅뜨고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가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청가보다 오래됐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청가는 1800년대에 소설로 이미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바리공주나 심청굿이 이 소설보다 먼저일 것이냐? 자신이 없어요. 자, 이제 들려드릴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원홍장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연대가 정해져 있어요. 1729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순천에 있는 송광사 박물관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옥과에 있는 성덕산 관음사라고 하는 절에 얽힌 이야기예요. 말씀 드려볼게요. 원량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원봉사죠. 원봉사에게는 원홍장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딸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냥 효성이 지극하기를 우리 심청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흥법사라고 하는 절에서 성공스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주승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량 봉사를 꼬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봉사님은 지주가 될 상이고 시주를 많이 하시면은 정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뭘 좀 바치세요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봉사가 가난해서 바칠 것은 없고 나한테 가장 귀한 건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이라도 바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원홍장이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이 온다는데 제가 기꺼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하고 이제 그 흥법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디 저 먼 데서 배가 막 쏜살같이 달려와요. 큰 배가. 그러더니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막 내리더니 이 이제 원홍장을 이렇게 아래 위로 보더니 갑자기 절을 하면서 역시 우리 황후님이십니다 이래요. 무슨 소린가 하니 이제 이거는 이제 배경이 진나라예요. 춘추 전국지대의 진나라. 근데 진나라에 황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금슬이 좋았던 황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이제 막 앓고 너무 이제 슬퍼하고 있는 차에 꿈에 하늘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리따고 현명한 황후를 내려줄 것이다. 저쪽 동쪽 나라로 가면은 그 황후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홍장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서는 얘 이제 원홍장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황후가 돼요. 황후가 돼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아주 현덕한 황후가 되었는데 역시 어때요? 항상 우리 아버지 또 우리 나라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모시던 부처님을 이제 본따 가지고 관음상을 만들어 가지고 배에 실어서 동쪽으로 보내요. 동쪽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도착하기까지 뭐 해적도 만나고 하는데 이제 생략하고 어느 날 이 옥과에 살고 있는 성덕이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가 아침에 잘 잤다 일어나갔더니
깃털처럼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상을 이렇게 업고선 이렇게 랄랄라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는데 어느 고갯쯤 갔더니 갑자기 이놈의 관음상이 무거워져가지고 으악 하고 이제 거기다 쿵 내려놨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관음보살의 자리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절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기록이 어디서 전했다고 했죠? 성덕산 관음사라고 했잖아요. 이 성덕은 이 처녀의 이름, 그리고 관음사는 이 관음보살을 모셨기 때문에 관음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처음에 시주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드리겠습니다고 했던 성공스님 있었죠? 화주승. 이 화주승은 결국은 그 절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아주 큰 스님이 되었다고 하고, 한편 원량 공사께서는 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다가 보니까 차츰 눈이 맑아져서 아는 5살까지 생을 누리다가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때요? 아까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신청전에 가깝지요. 이렇게 신청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나라에는 전설과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뽑아서 이제 신청전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들은 원홍장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지요. 신청전이 우선 신청전에 이 마스코트 뺑덕어미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신청전이 만들어질 때는 이러한 설화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뺑덕어미라든가 뭔가 모르는 재미진 그런 이제 좀 골개적인 해학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이 이제 신청전을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1729년이라고 했으니까 신청전 소설이 나온 이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원형 설화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효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인신공희라고 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또 하나의 굵직한 화소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2부 설명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소리 강산제 신청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강산제 하면은 보성소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박유전이라고 하는 순조 때의 명창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박유전 명창은 워낙에도 훌륭한 명창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박유전을 아끼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정광대였고 정말로 이 대원군을 위해서 서울에서 한양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중간에 왜 우리 명성황후 민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이제 실각해서 중국으로 떠나는 일이 생겨요. 아니 그동안 나를 후원해주던 흥선대원군이 없어졌으니까 박유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낙향을 합니다. 그런데 나주로 가요. 나주에 가서 정재민이라고 하는 명창을 만나서 이제 소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바로 이제 보성소리의 이제 뿌리가 되고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 박유전은 서편제라고 하는 굵직한 소리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활동할 때의 이 소리와 다시 낙향해서 이 나주에서 나중에 이제 보성으로 이주를 하는데, 보성에서 정착해서 새롭게 다듬는 소리는 이미 서울 물을 먹어서 굉장히 세련된 상황에서 새롭게 이제 정착시킨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보성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성소리 강산제는 그래서 정말 많은 소리꾼들이 이 소리를 좋아하고 관객들도 좋아해서 인기가 많고 지금도 가장 많이 불리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방수미 명창이 들려주시는 소리도 바로 이 보성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걸 신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더 재밌으신데, 오늘은 완창은 아니고 아마 이 앞부분 초입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들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까 추임새 열심히 배우시던데, 사실은 우리가 추임새 하는 것도 재밌지만 고수의 추임새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오늘 북을 쳐주실 분은 김태영 명고입니다. 제가 진도에 있는 남도국악원에서 왔잖아요. 우리 김태영 선생님도 진도 출신이세요. 이 진도가 예향이니만큼 북에 있어서는 날아가시는 분이니까 아마 북소리를 듣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방수미 명창과 김태영 고수를 지금부터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명절 끝자락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진과 함께 성장하는 소리꾼 방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이제 진도 출신이고 날라다니는 취임새는 재밌게 해야 되고 그 고수 중에 가장 인물이 저 잘생긴 사람이 좋거든요. 중사운동하니 내외 꿈이 꼭 같은지라 그달부터 대기가 있는데 석부정부정 활불정불씨 이불초문 성목불씨야 입불죽은 좌불 중소시 싸게 찬명이 해무 김이 다 있는 아이고 내 아이고 우리야 신봉산 키가 백혀 일편은 반갑고 일편은 없는데요 밖으로 나가라 집안주 쑥쑥 주냐 정화수 세수라 정고 좌우란서 급한 마음 방어기를 기다리고 당신과 지고 허고 채우두더니 현미중 탄세언니 박신부인 정신 차려 이런 남녀가 되시오 신봉사가 어린아이를 위해서부터 아래로 더듬어 내려가는디 배지나가도 거침이 없이 내려가겠다 아마도 인자 꽃같은 사람을 낳았나고 박신부인 서운하야 만독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어 신봉사의 말 듣고 영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두면 욕급선영 할 것이오 딸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쁘니까 이딸 고이 길로 예절 범절 잘 가르쳐 심선 방직 잘 시켜 요조 숙녀 좋은 매필 군자 호구 가려 부기다는 호구 보면 상봉사 못하다 신봉사 첫국밥 모른지요 삼신상에 갖춰놓고 비는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직 조용히 앉아도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이나 달아나게 비는 삼심삼천 오솔천 승불세서 삼신 제왕님네 합이 동심하여 다음 없어 시구어 나은 야식 한달 그달이 쓸매주어 석달에 비어리 넉달에 인용삼교 다섯 달 오포남고 여섯 달에 육경삼교 일곱 달 신부여 여덟 달에 48,000법이라고 하고 옥달을 부르고 백달만에 찬바도 금방하달문 오이교수순산 삼신이 넓고 신덕해 백울랑망이지 안동여다리요 동양사기병을 주고 태우고 격행이며 대승종고 휴행이며 기량에 차저행이며 내 의제절 전보다는 목을 주고 어떤 장병 없이 잘 자라라 일심을 정하게 하옵소 신봉사 첫국밥 모른지요 산물을 먹인 후에 여보 마누라 이에 저쪽 먹여보 그때요 곽시부인은 산후 손대 없어 찬물에 빨래를 하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칭이 일어나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사대 삭신 육춘마디가 안지 아픈 뒤가 주네 박시부인 생각하니 아무리 하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가고
아이고 여보 가군집 내 평생 그 마음 못 보신 가장님 해루빈년 봉양타가 행망새 탕나오며 조중장사 바치노 뒤를 쫓아 쫓아더니 죽었는지 하늘 없이 죽게 되니 그렇지 감고 가며 아프는 우리 가자 허는 기냐 지어주며 주소 뻥대들야 허리 사고 붙인 혀휴란 신끝하불고 하이없소 집 백막대를 흩어지고 거듭 다니시라 기하를 못 이기요 가까운 전 다니시러 밥 좀 주고 슬픈 소리 귀에 나 죽은 혼배 잠먹었지 보리 동산대철 신분으로 사시고 남은 자식 첫단본도 건배기고 얼굴도 치부르고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저희라 생각하니 할 것만 천길은 눈물
전반하여 얼른 자르고 여보 마누라 이양 자시오 아이양 자시면 곧 지켜납니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개팔팔 거느냐. 시금을 전폐했더니 기어허였는가 이렇게다만 적으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종은 늘어져 콧구게 잔진다니 신봉사 그리야 뛰고 미치는디 서름이 어지간하여야 울음도 나고 눈물도 나지. 서름이 안 하는 자는 울도 못하고 뛰고 지나가버렸다. 신봉사 뒷감내 겨선다절 곡주저 뒷감
찻솔기에 개점 줄은 맺지 무기라고 쓰라 현처로 부어 우리 광씨 죽었어 강으로 타는 하늘아보다 건강 마치를 와본지로 아이고 마누라 제가 불러나 답으로 이루는가 아이고 이길 어쩔까 내 세상을 어쩌라고 이지 우리 세민이 크게 겨운 세민이라고 이 양배 이렇게 막 그 가습 끼고 올라가니까 저기 내 선녀 같네 안경한 여자분 장례식장에 지금 향 피우는 선녀로 하죠 선녀로 네. 가사도 막 나오고 좋네 박씨부인 어친망은 동네 남녀 모여들어 초종치를 마시는데 박씨 시체 소방산 대뜰 위에 덩그렇게 물어놓고 명전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발라 세우고 운상을 허여가는데 운상을 하면서 무슨 소리가 있으리요 마는 막노이다나 상부 소리를 하고 나가는 영미기가 왕증태 재진결례 영결종처
아니 잘생겼다만 하시면 어떡해요. 이쁘다고 해주셔야지. 들으셨죠, 박명찬님? 네, 자, 1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고수와 이 창자가 서 있는 구도를 혹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자는 앞을 바라보고 고수는 소리꾼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림 혹시 찾아보시면요. 그 가장 판소리의 그런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평양감사 향연도에 나오는 모흥갑 소리도거든요. 모흥갑 소리도를 보면 어떻게 앉아있냐면 소리꾼은 청중을 향해 서 있고 청중이 이제 이 소리꾼을 향해서 지금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수는 이 자리에서 창자를 바라보고 앉아요. 그리고 기산 풍속도첩에 있는 소리하는 그림들도 보면은 다 이 고수와 소리꾼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청중들은 고수를 볼 수 없어요. 맞죠? 고수의 얼굴 아까 잘생겼다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고수의 위치가 오로지 창자를 위한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점차 바뀌어 가는 것은 한 20세기 훨씬 지나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프로시니엄 형태에서 공연을 하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고수를 우리 관객들이 소리꾼 못지않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고수를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러셨죠, 여러분? 어쩌면 저렇게 우렁차게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자, 지금 강산제 신청가 보고 계시고 제가 아까 이 신청가의 중요 화소 말씀 좀 드렸잖아요. 포행이 있어야 하고 이 딸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소가 바로 인신공이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청이의 효성과 이 슬픔에 빠져서 살짝 잊고 있지만 이 신청가가 품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서양 같은 경우 뭐 불을 내뿜는 용이나 뱀 이런 이제 아주 흉측한 동물에게 처녀를 바치죠. 처녀를 바치면 멋있는 불마타 남자가 나타나서 그 괴물을 물리치고 이 처녀와 결혼을 하죠. 네, 이런 이제 얘기가 아마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좀 와볼게요. 우리나라도 뭐 진해, 천년국은 진해한테 뭐 처녀를 바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신공양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용입니다. 용이나 용왕. 왜냐하면 이 용이 물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도 용이 살고 바다에도 용이 산다고 생각했고 이 신청가에서도 용왕님에게 이 인당수에서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문화적으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이 용이 심술을 부리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용을 깨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얼리고 달래고 빌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위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랑이를 우물에 집어 던져요. 그러면은 용호 상박이라고 아시죠? 용과 호랑이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를 집어 던져서 내가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이제 소를 집어넣어요. 용이 또 소를 좋아한답니다. 돼지는 싫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를 또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은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는데 이게 인당수에 심청이를 바쳤듯이 사람을 바치는데 이건 어떻게 사람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띈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을 이제 봉양을 하면 이것이 사람을 바치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근데 진짜로 사람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물에서 그런 것들이 출토가 많이 되는데 이제 호남 쪽은 발견된 바가 없고 경주에 지금 경주 박물관 미술관 옆에 이제 우물 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신장이 한 120cm 정도 되는 남자의 이 유골이 우물에서 발견됐거든요. 남자 아이예요. 한 12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동작이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몸을 이렇게 비틀고 있는 이제 자세로 들어갔는데 즉 이 아이는 죽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산채로 집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쳤다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역시 같은 경주인데 동궁 우물 부지에서도 네 구의 인골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는 한 165 정도 키 되는 남자, 건장한 남자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세 정도 되는 남아. 그리고 또 하나는 3세 정도 되는 남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개월 된 영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쩌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뭔가 이제 재해가 있어서 묻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인신공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역시나 이제 좀 이렇게 산채로 받쳐진 그런 이제 동작이나 이 유골의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인신공양을 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이 인신을 바침으로써 이 바치는 이 용들은 용왕이나 용은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아요. 아무 혜택을 주지 않아. 다만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게 해준다든가 그냥 너네들 하던 대로 살게 해주마지 어떤 뭐 더 다른 복을 주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서는 손해죠. 그런데도 그걸 바쳐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보통 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것, 사회를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그런 데 인신을 바친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당수의 효녀 신청이 아버지를 위해 뛰어들었다고 모두들 이해하겠지만 아니죠.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뛰어들었잖아요. 요걸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희생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처녀, 아주 어린 여자 혹은 어린이, 제가 아까 어린이를 바쳤다고 했죠. 불편하시죠? 왜 그랬을까? 비겁하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솔직히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젊고 건강한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는 생명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찬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 그런 존재를 바침으로써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토록 힘든 고난, 최악의 고난이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청가에 담겨 있는 이런 우리의 좀 무시무시한 문화까지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청가 2부를 들을 텐데요. 아까 제가 보성소리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좋은 것들만 다 이제 모아서 동편제와 서편제와 또 서울에서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있는 세련된 소리들을 다 모아서 보성소리가 되었는데 좀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전반부에 아주 슬프고 비장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보성소리에. 사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청가 하면 듣게 되는 대목이 뭐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주로 많이 듣지요. 그리고 후반부를 많이 듣게 되고 뺀더머엄이 나오는 대목을 듣게 되는데 지금 방수미 명창이 왜 초반부를 골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의 생각에는 이 전반부가 가지고 있는 보성소리의 힘, 이 비장한 힘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내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점에서 다음 나오는 대목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시기 따라서 이렇게 승상댁으로 건너가는 그런 대목 같은 경우도 이 보성소리에는 굉장히 아주 웅장하고도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김태형 고수에 대해서는 자랑을 좀 했는데 방수미 명창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던 것이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예, 방순희 명창과 저는 20년 전부터 알아왔던 친구입니다. 정말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이고 정말 우리가 아주 팔팔하고 파릇파릇했을 때 만났는데 저희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서로 만나면 아이고 너도 흰머리가 넓구나 이러면서 지금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제가 방순희 명창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저의 느낌은 정말 이렇게 뭔가 다 같이 섞여 있어도 혼자만 빛나는 존재였어요. 정말 감히 제가 이렇게 말을 걸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빛나는 그런 명창이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살아오면서 평생을 너무나 재능이 많았고 너무나 늘 빛나고 이렇게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공을 이렇게 쌓아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이 박명창의 소리의 이 깊이, 내공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목소리가 좋고 뭐 외모가 뭐 출중하고 혹은 뭐 표현력이 좋고 이래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알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힘들 때마다 박명창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방순희 명창의 소리가 그런 힘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지금부터 2부 소리를 방순희 명창과 김태영 고수에게 맡기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유진문화 공간에서는 해설 있는 판소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리를 앞을 고르는 이유가 소리의 짜임새가 모든 소리가 앞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에는 막 진짜 세상에 이런 소리가 어떻게 막 선생님들이 만드셨다가 이게 좀 피곤하신가 봐요. 뒤에는 막 안일이로 다 하셔서 소리가 틀린데 앞에 소리가 소리도 많고 또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나 할 정도의 그 짜임새가 좋아서 앞부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하면 또 가사를 또 외워드리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설해주신 박정경 원장님께서 친구 원장님입니다. 네. 같이 국가원 다닐 때는 안 친했었어요. 네. 진짜 아니 제가 저를 되게 싸가지고 건방져 보여서 저 여인께서 허가 저를 되게 건방지고 싸가지 없어 보여서 말 걸기도 힘들었는데 밖에 나와서 봤더니 생각보다 좀 맹한 게 좀 있어. 지내겠습니다. 네, 소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안전하고 평토제 진입 쪽에 공사에게 무슨 글이 있으려마는 신봉산의 29안맹이라 배운 것이 있어 중문을 지어 혼자 독축으로 왜? 차호부인 요차요주 승려해요 상불구이구이니라 기백현지 해부턴지 원연부리 원기요 유치자이 영생언니 불러
동네 사람들이 신봉사를 많이 하네.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무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시냐고. 서서 가옵시다. 신봉사 동네 사람들께 붙들기요. 집필하고 돌아오니 근처 막고 나는 해 비었나니 신봉사 실승말과 지언니 사춘도 주고 하우서는 십행막대 흩어지고 이웃집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들 그 호흡이 반가였다마고 우리 부르고 타를 봐도 저기 바이런데 집으로 돌아왔어. 먹을 국밥은 아이고 마누라 방으로 들어왔어. 내 양에 피워놓고 동물로 줘. 어린 나이는 기진하여 우문이 신봉사 기까부터 오는 아기를 안고 앉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치는 먼데 갔다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어린 자식은 기진하여 날새기가 오 물가 두배와 우리 얼른 못 나서 정말 한편의 안을 안고 또 한편 집행이 흩어 짓고 우물가 당구하여 여보시오 부인네 인사는 아니구나 예 첫좀 내겨주오 어째나 어감이 일고 기하 허여서 죽게 되니 예 첫좀 내겨주오 우물가에 오신 부인 참석인들 안주며 무척인들 안겨주랴 저줄 많이 껴주고 여보시오 봉생들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거칠지 많이 있으니 어려워 생각하고 자주자주 다니시며 내 자식 몸 먹이긴들 저 그의 공기를 것이 소포강령 없어 이제 저 집을 다닐지도 373 거느라고 그히 하이 웃음 소리로 얼른 여보시오 부인네 이 첫좀 내겨주오 뱃속정 당신의 다리를 벌리고 모이 들게 이 첫좀 내겨주오 서없는 부인들은 돈씩 챙겨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대신에 떠주며 살리가 걸려온 것이 일봉사주가 허허 고맙소 소복강령 허우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건 시험을 보건 그 소리의 중압감에 지면 심사위원도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깎여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내가 안 되더라도 즐겁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다 일어나도 부를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연습을 하는 척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연습 많이 하라고 제 소리 때려치는 거 와가지고 겁나 시끄럽네. 소리 때려쳐도 내년에 캐나다가거든. 근데 저렇게 취임새를 그냥 목루가 마지막 취임새를 지금. 근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건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서도 소리 할 정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때요 신봉사는 아이 안고 돌아와 고단표 결국을 놓고 동양사는 삼대천대 누군지여 내 어깨 틀은 내 구렁냥 차려 나간다 여름이면 보리 그냥 가을이면 나랑 어린 나이 밤중 차고 나 무가을하여 유단지고 내 여심청년 하루는 도입이라 결장 자랄 적 십여세가 되어간 우치는 기지사 어디 있고 할 줄 알고 붙이는 공명사를 의미 여가우리 중세월이야 하루는 신청이 부친전 불안정 아버지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지 마옵시고 제가 나가 밥을 빌어줘서 공양하오리다. 예청아 너희 집 하는 말 써다 들었느냐. 아버지 듣주시고 하루난 휴진으로 품히고 소녀딸 지은이란 낙양묵을 같이 하고 오늘 바라 속지르고 말부타는 말이고 국민 차분날 불을 할 줄 아니 하물며 사람 비아니 물만 붙어있다. 다 큰 자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려 남이 욕도 할 것이오 바람풍 지운 뒤 표를 날까 영여군이 그런 말씀 불망하고 신봉사하는 말이 예청아 너희 집 얼마 서다들은 이 정성이 저물어진 데는 한두 집만 얼른 다녀온 심청기 그날부터 탑비로 나갈 적 한배중어 담임매고 말만 남은 한주마와
이것은 흰밥이요 저것은 밥밥이요 비옥지와 갈치자반 어머님의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나 하고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참깨 잡수시오 신봉사 길가 맥혀 나는 손을 죽이고 불며 아이고 내 딸 춥다 울지어라 어쩐 목삼에 적재도 일찍 기운기 신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다. 효행이 지극하고 얼굴 또한 일생이라 이 소문이 무언의 남자하니 무릉촌 장승작대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신청을 청하였는지라 신청이 불친전 다종이 불러앉아 아버지 무릉촌 장승작대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저를 청하였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야야 너의 모친과 거기 부인은 별치하게 지내셨다 진짜 가서 뵐 것을 내가 정하도록 했었구나 건너가서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에 대답이 나오고 수리오라 부치너라 받고 시필 따라 우릉초를 낭두하여 상상띠를 찾으라니 좌편은 창송이요 우편은 우기라 정하을 선난 반송은 사람자치 우르
보니 명대다 못하겠다. 흰뜻하겠다. 나는 너를 딸로 할 것이니 너는 나를 이루하라다. 치운 방울이 붙인 저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느니라. 부인이 허락하고 비단과 식량을 후이 주어 신양께 보내니라. 그때요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아래 따르기만 기다릴 적 배는 고파
춤을 춰고 딱 짚고 흔들 거리고 올라가서 저주고 생긴 모양 우리 걷고 푸른 중 그리고 중앙철육상어 따라라라 건물어도 한 점도 안 늦게 아랫니 거리고 올라왔죠 죽니라 하는 것은 저에서도 육물을 물을 많이 하면 낙세게 갈라들어 담감이 다불 그렇지. 해외 공연을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하루를 모시고 보셨어요. 볼 많이 보셨대요. 네, 일본을 좀 벌고 제가 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해외를 갑니다. 그래서 또 제가 7월 2일 날 완창이 있어요. 11월 2일 날 완창이 있어요. 미친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 피곤하다, 지친다, 뭐 속상하다, 슬프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나 52인데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 하나마? 너는 소리꾼이 돼야지. 자꾸 뮤지컬로 하려고 그래. 연차해서 선생님. 심청이가 행인들과 함께 뭐냐 떠나는구나 따라간다 따라간다 사진
길을 강도의